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이제 설 연휴 휴장을 앞두고 죄송합니다. 휴장을 끝내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전반기가 이제 풀로 돌아갑니다. 혹서기 휴장 8월 첫째 주죠. 7월 마지막 주인가요? 휴장이 있을 때까지.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3개 경마장이 돌아가면서 쉬기 때문에 뭐 저만 휴장이지 부산, 제주, 서울 다 하시는 예상가들은 쉼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가 진짜 10도 이하로 지금 기온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인가요? 월요일까지. 어제는 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토요일, 일요일, 특히 이제 일요일 날, 월요일 날 말들이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 기온이 아침에 새벽에 이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쭉 지금 계속해서 오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겨울을 지나면서 주로가 무겁기 때문에 말들이 조교 때부터 좀 힘겨워한다. 특히 이제 이렇게 지구력이 좀 떨어지는 마필들, 힘이 없거나 어디가 조금 안 좋은 마필들이 대부분 그런 마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여파가 이번 주까지 미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 주 일기예보가 다음 주가 지나면, 화요일인가요? 지나면 이제 뭐 0도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뭐 좀 누구 말만 따라 뭐 반팔을 입어야 될 정, 조금 이제 거짓말 보태면 반팔을 입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기온이 올라간다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이번 주를 끝으로 해서 경주로의 어떤 상황은 조금 이제 많이 바뀔 거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한 개 경주를 빼놓고는 나머지 경주가 전부 다 막 20마리, 30마리 막 이렇게 출전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 결국에는 출전하는 말은 11마리밖에 출전을 못 해요. 그래서 나머지 마필들이 떨어지는데 특히 이제 2월 달은 첫 주가 휴장을 했기 때문에 3주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병목 현상이라 그러나요? 출전 두수는 많고 경주는 한정적이다. 그래서 좀 난해한 경주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먼저 뭐 특히 이제 국내산 육군 경주들 같은 경우 자원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경주를 나누기가 아무래도 편성하기가 조금 짜임새가 좀 뭐랄까요? 그렇게 좀 오밀조밀하다? 뭐 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오늘 이번 주의 흐름이고 또 하나는 이제 뭐 1월 달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습관이 2월 첫 주부터 자꾸 이제 이 경마 시행이 2025년도 경마 시행이 2월 첫째 주부로 이제 시행이 된다.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1월 달까지는 이제 작년 시행 계획.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그게 계속 그 머릿속에 이제 각인돼 있다 보니까 꼭 제가 2월 첫 주 되면 이제 이런 그 25년도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올해는 서울이 지금 98일인가요? 98일 경마일 수에 1044개 경주를 합니다. 98일 경주 수에 1044개의 경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걸 봤을 때 98일 중에 과연 내가 얼마나 경마장을 갈 것이고 찾아갈 것이고 이 1044개의 경주 중에서 내가 몇 개의 경주를 해야 될 것이냐. 근데 매일 하루하루 가면은 그런 어떤 느낌을 못 받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1년치를 갖고 딱 여러분들이 내가 올해는 정말 몇 개의 경주만 이렇게 딱 진짜 뭐랄까요, 좀 이렇게 선별해서 경주를 완벽하게 선별해서 해야겠다. 뭐 쓸데없는 소리인가요?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쓸데없는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그런 어떤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하는 그냥 이만큼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뭐 매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잘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어디 그렇게 쉽나요? 한번 그래도 잘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2월 첫째 주죠. 첫째 주는 휴장이었으니까 2월 첫 번째 열리는 2월 8일 토요일
토요일과 일요일 2월 9일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경주로는 역시 이제 볼까요? 몇 프로로 지금 발표가 됐나요? 뭐 6%요? 6%예요? 이게 두 개로 보이네요. 6%인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경주로는 역시 이제 뭐 요즘에 어떤 말씀드렸다시피 영하권의 어떤 경주로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월 8일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1300m 국내산 요건입니다. 뭐 마찬가지죠. 1300m를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말 찾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빈체로 큐도 뭐 기록만 좋을 뿐이지 지금 뭐 9주 만에 출전해서 그런지 컨디션도 그렇고요. 살바도르도 거의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딱 하나 이제 이런 말들이 인기권에 있어요. 뭐 제축 로그인이요. 이 마필도 좀 고개가 높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코골레를 하고 다니는 그런 마필이고 딕시맨 하고 이제 동반 스포를 하는데 그렇게 썩 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 이제 10번 손해를 내밀었는데 이경주에서 자체는 이런 겁니다. 자, 5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라이언하트도 있지만 뭐 마찬가지로 살바도르고 그 다음에 제축이 로그인 이런 마필들이 인기 상단에 이제 있을 텐데 얘네들의 어떤 변화는 아주 뭐 이렇게 그냥 없다라고 봐도 좋습니다. 근데 이 10번 손을 내밀어는 능력은 처지지만 변화의 폭이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능력이 전부 다 10이라면 제축 로그인이나 여태 말씀드린 3번, 9번, 뭐 5번 이런 마필들은 1이라는 변화 11일 그러니까 전부 다 합치면 10이라는 평균치에서 플러스 1을 줄 수 있다면 손을 내밀어는 10이 자기 능력이 10인데 플러스 3 변화의 폭은 3이다 이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능력은 상대적으로 8밖에 안 되죠.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합이 도합 11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10, 그러니까 보여준 능력이 10이죠. 한 수 위라는 얘기입니다. 한 수 위라는 데서 11이 됐는데 과연 이 훈련의 어떤 상태가 11과 11 같은 상황일 때 과연 나머지 어떤 부분들 있죠. 뭐 전개나 또는 부담 중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손을 내밀하게 유리했을 때는 쟤한테 조금 더 치중을 해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지금 외곽으로 좀 밀려 있고 모든 면이 조금 불편해요. 불리하죠. 불리하기 때문에 그마저도 공략의 어떤 메리트는 크지 않더라. 그렇다고 해서 4번, 9번, 뭐 5번 이런 마필들을 또 쉽게 또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메리트는 없는 오늘 첫 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했는 이경주입니다. 1200m. 마찬가지죠. 이제 이번 겨울장미. 얘의 어떤 폭이 큽니다. 변화의 폭이 커요. 뭐 이렇게 어떤 뭐 동반을 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얘가 갖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주행이 불안하더라든가 뭐 어떤 뭐 스르스 뛰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없었다면은 상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요만큼씩의 어떤 변화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변화가 이만큼 껑충 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말들은 기본적인 능력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여기서 그냥 한 번에 그냥 크게 변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예. 근데 이 겨울 장미가 그만큼의 어떤 뭔가 좀 변화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뭐 여기 삼정 레이디도 마찬가지. 얘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체형이냐면 체장은 길어요. 다리는 좀 짧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속도를 낼 때 보면은 고속도로 뛰어요. 그러니까 어떤 임팩트가 없는 거죠. 뭐 처음에 못 뛰다가 라스트에 확 뛰는다든가 아니면 또 뭐 순발력이 막 좋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라운더 벨모트도 역시 뭐랑 동반 스포를 하는데 보니까 두들겨 패고 갈 정도였었고, 이클립스 더킨도 뭐 자세는 좀 좋은데 탄력이 좀 안 나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곽에 있는 11번 특급 파티인데 얘가 보여준 게 있어서 좀 봐주는 정도지 뭐 얘의 지금 어떤 그 체형에서 오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좀 높이 평가할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안의 마필이 있느냐? 없어요. 뭐 레이스 로즈요?
뭐 저거 뭐 앞에 어떻게 한번 가볼까 싶은 생각은 있지만 가더라도 좀 버텨내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번 겨울장미 특급 파티 이건 뭐 배당의 메리트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그렇다고 해서 얘네 둘을 또 확신을 갖고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 방으로 가가지고는 또 분산 베팅을 해서는 또 먹을 것도 없고 위험한 그런 경주다. 이 경주였습니다. 3경주입니다. 1700m 공에서였군요. 지난번에 이제 그 롯봉기 드래곤에서 장거리용 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단거리 뛸 때 장거리용 이마필은 좀 장거리 어떤 적합하다 그랬나요? 뭐 하여튼 그래도 그리고 지난번에 딱 그런 얘기를 이제 아마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이 말은 장거리용이다. 아마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엔 입상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큰 능력은 조금 일단 두고 봐야겠어요. 아직 이 경험이 많지 이제 두 번 뛰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경주에서 보여준 건 영원 포텐이지만은 조심하셔야 되는 마필이 이제 저 히포드림입니다. 마루별 이런 마필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배트한테는 있으면 안 되는. 차라리 저 말이 무서우면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쉬어가는 경주. 이런 경주야말로 저 말은 나는 죽어도 못 뺀다 그러면 뭐 배팅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배팅을 안 하는데 저 말이 무섭다 그러면 쉬어가는데 오늘 조심할 필요는 이제 이 히포드림이죠. 고개가 좀 높은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들이 힘이 없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반면 이 히포드림은 또 그런 건 좀 좋아요. 힘은 있습니다. 뒷심이 조금 이렇게 기복을 불규칙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뭐 굳이 뭐 앞에 붙어가지고 힘 써가면서 경주를 펼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조금만 힘 한 배를 해주면 이 경주에서 뭘 따지겠습니까? 롯봉기 드래곤의 뭐 영원 포텐 마루별 이런 마필들 이거 뭐 보여준 게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히포드림이라고 뭐 보여준 건 없지만 그나마 마루별이라든가 영원 포텐이 멀쩡하지 않다면 히포드림은 그나마 멀쩡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치중할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현장 컨디션이 조금 더 체크를 해서 공략하는 게 괜찮을 겁니다. 영원 포텐 이건 뭐 컨디션 아니고요. 마루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어떤 대안의 마필이 없습니다. 플라잉 럭키도 그렇고 요게 하나 조금 걸리긴 하는데 거기까지 갈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경주도 역시 배팅의 어떤 메리트는 크지는 않지만 5번 드럼을 뭐 다른 마커까지 활용해서 공략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3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4경주입니다. 1200m입니다. 이런 거죠. 그냥 지금 여기 다른 말들 다 승군전이에요. 글로벌 서브도 승군전이고 캔버스앤고 이기고 승군전, 네몬 K 뭐 다 승군전인데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조건이 유리해진 게 누구예요? 저 글로벌 서브입니다. 글로벌 서브인데 글로벌 서브가 지금 2착, 3착 이렇게 하고 승군을 했어요. 뒷심이 없어요. 라스트 쓴단 말입니다. 근데 조건 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말들이 월등하게 능력을 갖고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말들은 지금 부담 중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선행을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못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연희 1호 같은 경우 이마필은 제가 김하영 기수가 탔을 때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문수영 기수가 탔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이 고쳐지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지금 그 문세현 기수가 마지막에 어떤 점검을 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뭐 썩 좋은 그런 저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심 욕심은 이제 글로벌 서브 쪽에 가는 거죠. 만약에 캔버스앤고가 저 마필도 사실은 뭐 큰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꾸 이제 치우치고 원래 그러고도 들어오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선행을 쉽게 갔을 때 저쪽으로 축으로 갈 수가 있죠. 저걸 축으로 해서 이제 가장 어떤 유리한 게 글로벌 서브 같은 경우 53km야. 나머지 마필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같은 경주에 뛰거나 같은 비슷한 어떤 그 기록을 갖고 있는데 제가 조건이 좋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쪽에 조금 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가나파워 같은 경우 57km 저런 걸 달고 들어오겠습니까? 로열 플러스도 뭐
안쪽에 있다라는 것 뿐이고. 예. 그럼 레몬 퀘이도 지난번에도 제가 저 마필은 큰 능력이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입상은 했으니까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크게 봐줄 게 없는 그런 마필이죠. 특히 이제 9번 연이어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 좀 너무 많이 부자연스러운 그런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인가 한번 뭐랑 동반 습보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더 좀 심해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반면 이 글로벌 서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골격 자체가 약간 뻣뻣한 그런 골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라트가 조금 없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이제 부담 중량이다. 또 선두권에서 뭐 시시원 기수의 어떤 기승술 뭐 이런 것들만 조금만 더해지면 배당은 조금 더 내줄 수 있는 말은 저 말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사경주였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400m입니다. 군해산 5군이고요. 뭐 마찬가지죠. 이 강나루인데 뭐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자세가 높고 이제 덩치가 커요. 주폭이 크고 하여튼간 여기까지일 겁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만 더 올라가면 4군에 올라가거나 뭐 이제 거리가 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 정말 뭐 이렇게 크게 봐줄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뭐랑 동반 습보라죠. 맥스비든가 맥스 뭐 위크맥스인가 뭐랑 동반 습보래. 누구랑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을 4번을 바꿔요. 요 직선에서 발을 4번을 바꿔. 4번을 바꾸는데 왜 바꾸냐는 얘기예요. 왜? 불편하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그 발을 쓰면 불편해. 그러니까 자꾸 예를 들면 왼발에 어떤 그 문제가 있단 말이야. 뭐 이렇게 다리가 짝짝이라든가 뭐 아니면 어떤 지세가 뭐 바깥으로 돌아갔던데 내향 외향에 뭐 어떤 하여튼간 뭔가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수는 자꾸 발을 바꿔줘. 근데 오른발이 그렇죠. 오른발이 이제 그런 어떤 기형이었을 때 기형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불편했을 때 기수는 자꾸 오른발을 쓰라고 그러는데 나는 왼발이 편해. 그럼 또 바꿔. 그러니까 기수가 또 오른발로 바꾸라 그래. 그럼 바꿨어.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말은 또 왼발이 편하니까 왼발로 바꿔. 이걸 4번이나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 뭔가 어디가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어린 마필이니까 아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아파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냥 뭐 대충 짐작컨대 뭐 그렇게 발을 바꾼다면은 보통의 말은 지세가 좀 짝짝이거나 지세가 좀 잘못되어 있거나 다리가 짝짝이거나 이제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그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런 말들은 인기권에 있을 때 맹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여파가 상대가 약했을 때는 이런 5군 경주에서는 통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4군에 올라갔을 때는 조금만 세지면 저런 말들은 맥을 못 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냐면은 이제 5군 말들이 4군에 저렇게 강나루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말들이 올라왔을 때 그런 말들끼리 딱 모였을 때 이제 저 말이 뭐 또 갑자기 입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5군에서 4군에 올라갔을 때는 뭐 웬만한 말들이 그냥 올라왔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튼 뭐 여기까지는 어떤 복숭식권에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션 좋아진 마필이 외곽의 스터닝 플래터입니다. 장출혈 기수인데 외곽에 있다라는 그 다음에 성질이 조금 칼칼하다라는 거 그게 좀 단점이고요. 나머지 마필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 면에서는 5번 원더풀 스플릿이 있고 10번 매니참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은 상대적으로 좀 처지지만 조금 센데 뛰어왔던 그런 마필이 5번 원더풀 스프릿과 10번 매니참이지만 거기까지 그런 복승식권에서는 거기까지 갈 여력은 없는 것 같아요. 7번 강나를 축으로 해서 일단 기본 스닝 플래터가 기본권이고 나머지 마필은 뭐 오경주였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육경주입니다. 1400m고요. 11마리가 출전해 있습니다. 네. 1번 학산마초입니다. 학산마초인데 역시 이제 그런 거죠. 사이즈가 일단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사이즈는 딱 나머지 마필들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말들은 보면 사이즈가 약한데거나 아니면 또 뭐랄까 좀 편성의 어떤 유리함 이런 것들을 딛고 이제 입상을 했던 마필이죠. 특히 이제 뭐 왈츠의 왕 같은 공백, 쟤는 사이즈는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상대가 약하고, 어메이징 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철 기수가 지난번에 쟤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400을 한 번인가 뛰어봤는데, 그때 뛴 걸 보면은 딱 맥시멈이 1300이다라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선행을 쉽게 갔을 때는 1400도 좀 높이 평가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높이 평가한다라기보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쉽게 선행을 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땐 쉽게 못 가요. 왜냐하면 미스터윈스타가 있고 골드 시대가 얘네들이 나는 선행을 안 가면 안 되는 말이라는 걸 이 기수들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메이징 스타의 그 선행력을 가만두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메이징 스타가 안쪽에 있다면 이해 기수의 어떤 기승수를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지만 바깥쪽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어디 갔죠? 자, 5번, 6번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5번, 6번이 쭉 나왔을 때 8번이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 이건 그림이 좀 안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골드스타가 4번일 때는 5번, 6번이 바깥에서 나왔을 때 나는 여기서 참고 갈 수 있어. 아니면은 같이 이렇게 데리고 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나올 수 있지만 여기 바깥에 있을 때는 조건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얘가 월등하게 빠르지 않은 이상, 빨라서 선행을 가지 않는 이상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얘가 월등하게 빠르다 그래도 5번, 6번이 나는 선행이 아니면 안 된다. 기수의 역량들을 보세요. 김태훈 기수나 박태정 기수, 죽기 살기로 선행 가는 그런 기수의 어떤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어메이징 스타가 쉽게 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는 누구예요? 1번이에요. 1번이 제일 유리해요. 알치여왕 뭐 지금 공백기에서 좀 살아난 게 조금 안 보이고, 그 다음에 2번 이제 마루 장군인데 뭐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1300에 입상했을 때 그 전전 경주에 따라간답니다. 따라가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그동안은 이제 누구죠? 정우주 기수가 맨날 선행 갔잖아. 어메이징 스타도 정우주 기수가 누가 선행 맨날 갔던 마필 최근에 와서 장추열 기수, 이혁 기수가 붙들고 선행 가지 않습니까? 그 선행을 가도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마루 장군이 한 번 따라갔고 지난번 1400에 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따라간들 되겠냐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주에서는 선행마들이 많기 때문에 따라갔을 땐 저희 마루 장군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파이널고는 매번 그렇게 뛰는 마필이고, 그 다음에 외곽에 이제 11번 나온 주얼스톤인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이 마필은 뭐 어떤 지금 가늠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얘가 뭐 컨디션이 나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두 번의 어떤 그 경주 모습을 봤을 때는 일단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조금 약한 편성에서 뛰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는 건 학산 맞추죠. 가장 그래서 남는 게 1번이고 가장 안정적인 어떤 그런 전개를 펼칠 수가 있는데, 미리 강도를 높여놓고 주중 내내 습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 뭐 저게 좀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장철 기수가 1000m에서 막 그냥 냅다 뛰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1번 학산마초를 축으로 해볼 수 있는 경주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6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1600m고요. 네, 뭐 이 경주도 뭐 없죠. 한우리, 라운더 찰리 이런 마필들의 컨디션이, 슈팅 리버스는 컨디션은 좋은데 고개가 좀 높고 리듬감이 없고, 썬더호스 이 마필은 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그만하고, 결국에 이제 한우리인데 승분전이에요. 근데 얘가 이긴 게 뭐 썸머 파티 뭐 이런 마필들 이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능성은 좀 더 있어요. 변할 소진이 있죠. 이제 4살짜리이기 때문에 변할 소진이 있는데, 얘가 지금 이번 주에 그 모습을 보면 좀 뭐랄까 이게 날이 추워서 그렇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하여튼간 지금까지 보여준 그런 유연성이 없어. 유연함이 조금 부족해요.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어딘가 분명히 문제가 생기면서 조금 이렇게 제 눈에 부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여태까지 보여준 전력은 땡큐 대천입니다. 8번 땡큐 대천인데 매번 그렇게 늦게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죠. 근데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런 말들이 힘 있는 마필들이 주로가 무거울 때는 고개가 높거나 제가 무슨 단점 있는 말들이 쓴다라는 얘기거든요. 힘겹게 뛴다라는 얘기인데 저런 8번 땡큐 대천처럼 그냥 오로지 힘으로 뛰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말들이 이런 편성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경주로 해서는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8번 땡큐 대천을 오늘도 보니까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는데 반면 1번 라운더 찰리나 한우리 이쪽에 조금 축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은 마음에 안 드는 반면 이제 8번 땡큐 대천 쪽에는 조금 마음에 듭니다. 드는데 워낙 뒤에서 오기 때문에 앞에 1, 2, 3, 4, 5, 6경주에서 그런 어떤 흐름이 땡큐 대천에 맞는, 쟤는 기본 능력은 이미 다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출중하지 않다라는 걸. 근데 다른 말들이 그렇게 출중한 능력이 없는 가운데 그나마 이제 사이즈는 좀 센데 뛰어다녔고 뒷심을 내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유일한 마필이기 때문에 라페 경주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공략 여부를 좀 결정하는 것도 괜찮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경주였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1600m고요. 네, 구체강이 있습니다. 이제 이 구체강도 오늘이 이제 어떤 심판대라 그럴까요? 오늘이 이제 기점으로 해서 능력을 판가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교를 조금 강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조금 뭐랑 같이 동반 습보까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맞죠? 예, 구보도밖에 하고 그랬는데 계속 어떤 패턴을 붙여서 해요. 57kg 부담 중량. 이거를 견뎌내면 1600m입니다. 이거를 견뎌내면 좀 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있는 마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착을 찾아야 되는데 킹갈레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티나 K도 있고 나머지 파이널 축제. 저희 이 파이널 축제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그 얘기입니다. 이 파이널 축제가 예전에 박태종 기수가 이제 선행 가고 막 그랬던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등치가 490kg, 500kg 나가는 그런 마필입니다. 거의 500kg 가깝게 나가는데 제가 완전히 퍼져버려요. 지금 4주 만에 출전하고 최근에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건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맥을 못 추더라고요. 맥을 아주 못 추는 그런 모습이었었고, 다른 여타 마필도,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심했습니다. 제가 제일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쟤를 기준으로, 이 주로가 좀 뭔가 선행마에게 불리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한 주였었는데, 아무튼 이제 킹칼레가 이제 컨디션이 좋아졌고요. 히아로 삭스입니다. 이거 다시 병 도졌죠. 병 도졌다는 얘기가 주행 이제 거부가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최범현 기수인가요? 누구죠? 임다빈 기수죠, 임다빈. 임다빈 기수가 조교할 때 한번 추천드렸고, 분명히 뜁니다. 뛰긴 뛰는데, 타이밍을 못 잡았잖아요. 이철경 기수가 이제 지난번에인가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강이 없었던가, 하여튼가 그랬을 겁니다. 그 전에 적중했던 건가요? 예, 그 전에가 적중했었던 모양이네요. 네,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철경, 그동안에 임다빈 기수가 그렇게 제가 칭찬했던 기수지 않습니까? 주먹도 좋고, 근데 정말 지금까지도 아이러니한 게 모르겠는 게, 이철경 기수가 어떤 주먹을 갖고 있길래 보면은 엉성하잖아요. 오히려 겉봐서는 임다빈 기수의 주먹이 더 강하거든요. 부조가 더 센데, 이철경 기수는 입상을 하고 임다빈 기수는 입상을 못 한다는 게,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마가 참, 그런 것까지 다 가늠을 해서, 좀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가늠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사이도 훈련은 좀 잘했는데, 전마필은 워낙 몸이 뻣뻣해서 제가 그렇게 세게 말씀을 안 드리는 마필이고, 결국에는 이제 킹칼레가 제가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기의 어떤 컨디션에 100에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한 7, 80%, 90%밖에 안 되고, 티나 K, 히마필도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은 부담 중량이라든가 여러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이 티나 K가
예, 그거 아닌가요? 박태종 기수가 뒤에서 가만히 붙들고 있다 날라온 그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잘 타야 되는 마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개가 잘 나와야 되는 마필인데, 뭐 마이야 기수가 뭐 그 정도는 해줄 것 같고, 예, 그래서 역시 이제 구체강을 축을 해서 외곽에 있는 킹칼레, 티나케이 뭐 이런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할 수 있는데, 히어로 삭스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긴 거리가 오히려 제한테는 조금, 예, 지금 현재 어떤 그 주행이 불안한 그런 가운데 이 늘어난 거리가 제한테 좋을 게 없고 부담량까지 늘었기 때문에 너무 저런 말들은 너무 과신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경주였습니다. 네,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1700m고요. 탑다이아입니다. 이거 컨디션 공백기 치고 참 컵디 14주 만에 나오는데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좀 욕심이 나는데 공백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엘도라도 롱브요. 저런 말들은 축을 세우면 안 되죠. 이클립스 더 킹, 이것도 뭐 지금 예, 보여준 능력이나 뭐 훈련 내용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조금 세게 뭐 봐야 되긴 하는데, 거리 검증이 좀 안 돼 있다라는 것. 금왕 명장도 뭐 조교 내용이나 이런 거 좋습니다. 근데 뭐 컨디션은 그렇게 싹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여기 이제 이경주 자체를 인기권에 있는 마필이죠. 예, 금왕 명장, 그다음에 누구죠? 엘도라도 롱볼보, 그다음에 이클립스 더 킹. 여러분 브라이트 카이는 저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 말이 입상하면 어부질이에요. 저 송재철 기수가 한번 선행 가서 이기고 따라가서 이겨서 제가 이게 뭐 선취입도 되네요 이랬던 말인데, 예, 저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갖고 있는 저 능력에서 더 쳐줄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 더 보여줄 능력을 갖고 있는 게 그나마 금왕명장과 엘도라도 놀부고 이클립스 더 킹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금왕명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상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엘도라도 놀부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코골레하고 고개가 높고 빳빳해요. 상당히 빳빳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못 믿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마필입니다. 근데 뭐 지난번에 뭐 그 누구죠? 장철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탔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었던 거고, 이클립스 더 킹도 지금 그 걸음을 보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거리 검증이 안 돼요. 그럼 누가 남느냐? 이 스페셜 타임이 남습니다. 이게 조금 아까 떴던 구체강, 굿타임, 예, 구체강하고 같이 이 동반 습보를 했던 마필입니다. 약간 둔한 그런 모습은 있는데 그동안의 어떤 그 둔함에서는 완전히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 마필이 예전에 보면 푸르칸 기수하고 누구더라? 안토니오 기수인가 누가 선행 선임으로 이겼던 마필이에요. 2번을 이긴 그런 마필인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말은 따라가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예전에 드렸었죠. 애니 기분 세터데이 혈통이기 때문에 덩치만 좋고 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속빈 강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의 어떤 그런 그 달라진 모습, 컨디션. 그냥 여기서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그 점화필 자체가 아까도 말씀을 드리면 몸이 좀 둔해요. 유연성이 없어요.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저런 말을 갖고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딱 선행 찬스예요. 근데 얘의 선행력을 저지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엘도라도 놀부하고 브라이트 카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클립스 더 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어떤 순발력 면에서는 이 두 마필의 재해를 갖고 저지를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거기서 스페셜 타임이 그걸 모르고 내가 선행 가야지 그러면은 쟤네들에게 압박을 당해요. 가더라도.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둔하고 리듬감이 없는 그런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엘도라도 놀부라든가 브라이트 카이를 니네들끼리 싸워 그렇고 나는 그 뒤에 있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런 전개였을 때는 여러분들 막고는 꼭 쥐고 계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점화필도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경주입니다. 이런 경주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모험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네, 구경주였습니다. 네,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800m고요. 어렵죠. 어려운 경주입니다. 뭐 스마트 클리어 지난번에 맨날 앞에 가다 취입했죠. 골든 하너 지금 컨디션 미쳐 있죠.
글랜드 실버는 뭐 승근전이가 그렇다 치고 저건 또 그리고 이철경 기수가 저런 거 한번 타는 거 보세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안 된다 그랬는데 어쩌다 들어온 거겠죠 그랬는데 제가 이철경 기수를 좀 깔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베스트드로도 예전에 그 누구죠? 신영철 기수가 깡바에서 취입했던 거 최근에 이제 선행을 가면서 입상을 했는데 저런 말들은 그러면 선행 못 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더 페이버릿. 요것도 최근에 이제 뭐 노익장이라 그럴까요? 뭔가 좀 조상범 기수를 만나면서 뭔가 계속해서 꾸준히 자기 지금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컨디션도 좋고요. 이제 클럽팀입니다. 57kg의 부담 중량이에요. 얘가 57kg를 지금 짊어진 본 적이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조교를 너무 세게 했어요. 오늘도 습보를 했습니다. 장비대원도 오늘도 습보였고. 없어요. 딱 하나 걸리는 마필이 이제 골든 아너입니다. 골든 아너가 지금 컨디션이 좋은데 지난번에 제가 이 클럽 D죠. 클럽 D가 위치나 이런 쪽에서 가장 좋기 때문에 임다빈 기수의 어떤 기술만 더해주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그런 조건이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골드라너가 조금 더 그런 쪽에선 유리해 보인다. 근데 또 후차권이 없습니다. 스마트 클리어가 또 다시 취입을 한다. 저부담량을 달고 그러니까 클럽 D나 스마트 클리어라나 마찬가지죠. 조건이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 뭐 스마트 캣도 마찬가지죠. 뭐 이거 마필은 제가 박태종 기수가 잘 타는 마필입니다. 아주 호흡이 잘 맞습니다. 그런데 걔보다는 그래도 더 페이버릿이 최근에 어떤 전력을 꾸준하게 보여준 걸 보면 그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배당이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조금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라너나 뭐 이런 더 페이버릿 이런 마필들은 만약에 배팅에 참여한다면 꼭 있어야 되는 마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금 어렵습니다. 예, 10경주였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예, 11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예, 이게 참, 저 지금 제가 이제 앞에 이제 그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능력을 조금 저울질하기는 좀 그렇죠. 뭐 영웅발 지난번에 이제 점핑 출전했다고 그래서 좀 세게 나올 거고, 거센 반격 문세영 기수고, 그다음에 라운드 도면 요것도 좀 세게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블랙 초콜릿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동진 최강은 아직 회복이 좀 안 돼 있고, 뭐 장산 스포도 뭐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고, 근데 여기 딱 하나 걸리는 마필이 저 3번 최강 블레이드죠. 예, 컨디션 공백기를 좀 갖고 나오는데 이미 이제 뭐 제가 부담 중량은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부담이 좀 되네요. 너무 많이 됩니다. 부담 중량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이에요. 뭐 영웅 부활도 그렇고 뭐 거센 반격도 그렇고 뭐 많이 달긴 했습니다만은 최강 블레이드가 같은 부담 중량이라면 56 정도 되면은 55, 56 정도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컨디션 많이 좋아졌거든요. 공백기 치고는 컨디션 많이. 전마필이 누구죠? 김용건 기수 타고 막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그때는 정말 걸음 자체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상당히 좀 부자연스러웠었는데 그런 게 싹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어젠가 뭐랑 동반 습보를 합니다. 동반 습보는 여기 써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뭐 저는 이 경주에서 따로 특별하게 뭐 어차피 5번 영웅부활이든가 거센 반격, 라운드맨 이 세 마필을 갖고 공략을 한다면 배팅에 어떤 메리트가 없는데 쟤네들이 그렇다고 해서 월등히 세냐? 이 썬더타임도 보면은 리듬감이 거의 없는 마필입니다. 오늘 아마 문세영 기수 조금 고생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리가 1200m이기 때문에 1400m 같으면 조금 한번 이렇게 가감하게 해보고 그럴 텐데 그렇다면 또 최강 블레이드가 좀 곤란해지겠죠. 최강 블레이드 1200용이기 때문에 뭐 라운더맨도 그렇고 결국에는 라운더맨, 영웅부활, 거센 반격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금 얘네들이 유리해 보인다. 최강 블레이드는 결국에는 복승식권보다는 다른 막건을 좀 할애해 볼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마필들도 괜찮습니다. 컴플리트 타임도 공백기 있지만 컨디션도 괜찮고 이런 마필들도 네, 삼복승식. 근데 뭐 사이즈상은 컴플리트 타임보다는 이제 10번 장산포 쪽이 조금 더 낫겠죠. 예, 사이즈 면에서는. 예. 그러나 뭐 이제 기본적으로 2번이나 5번이나 이 8번이 뭐 나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컨디션이 꽤 좋은 상태고 이제 이렇게 성장해 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을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21경주 마지막 경주는 뭐 재미가 없다. 예. 공략에 어떤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2월 8일 토요일 11개 경주 모두 마쳤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온이 많이 좀 예, 춥습니다. 춥기 때문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일요일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하였습니다.